그냥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네, 서초구에서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후에 지금 그 해당 초등학교의 추모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직사회에서 더 이상 교권 추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내일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교권 추락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또 숨진 선생님께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 장대진입니다. 어제 학교 측의 입장이 나왔을 때 오늘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일단 서울교사노조에서 제보를 받아본 결과 고인이 학부모 민원에 많이 시달렸다. 요거는 팩트입니까? 많이 시달렸다. 이것을 이제 정량적으로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네. 아무튼 고인이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라는 정황은 일부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해당 학급에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을 했었고, 이 사안이 발생하자 양측 학부모 중에 어느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고인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동료 교사한테 얘기를 하기 예. 너무 소름이 끼친다. 방학 동안에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사안을 이제 이러저러한 가정에서 피해자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왔고요. 그때 교무실에서 강력한 민원을 제기했었고, 심지어는 고인이 되신 선생님께 교사의 그 자존심을 깎는 교사의 자격이 없다는 통에 그런 말들을 쏟아냈다라는 정황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강남 서초 지역의 경우에는 그 민원이 많아서, 학부모의 민원이 많아서 신규 선생님들의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특정 지역이 그렇다 저렇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는데요. 네. 저희들이 제보받은 것에 따르면 서울초에서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근무했던 선생님들의 제보를 받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서울초 같은 경우에는 좀 근무하기가 좀 어려웠던, 왜냐하면은 좀 민원이 많아서 네. 저 경력차 교사에게는 많이 힘든 그런 학교 분위기였다라는 것이 네. 저희들이 제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제가 느낀 게, 어제까지만 해도 학교 측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1학년 네. 담임도 본인이 지원을 했던 거고, 그리고 담당했던 업무도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고, 이 역시 본인이 희망했다라고 하는 건데, 고인은 저연차 교사였는데 사실은 저연차 교사가 뭐 담임이나 아니면 업무를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셨을 때 1학년은 저도 이제 꼬마를 키우는데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좀 연세가 있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서. 네. 저는 그런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학년 배정과 관련해서 보면 네. 지금 앵커께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유치원생이었다가 그쵸. 1학년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손길이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신규 교사를 1학년에 배치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아이들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잘. 예. 네. 그리고 오늘 학교 측의 어제 학교 측의 입장을 보면 1학년을 하는 것은 그 교사 본인이 희망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희망대로 줬다라는 것이 조금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네. 학교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는 6개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한 3지망 또는 또 많은 경우는 6지망을 적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1지망이 몇 학년, 2지망 몇 학년, 3지망 몇 학년. 네. 네, 이렇게 적죠. 그리고 6지망까지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6지망까지 적는 학교에서 1지망이 아니라 6지망이 1학년을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6지망을 줬어요. 그럼 예. 이건 뭡니까? 그래도 이것도 희망대로 준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예. 아무튼 이 학교가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네. 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희망대로 줬다는 것이 정말 본인이 제 1순위로 좋아했던 것을 우선했던 것을 주었던 것인지는 요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업무와 관련해서는 네. 이 나이스 업무가 정말 어려운 업무입니다. 올해는 나이스 업무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예. 우리 한 6월 달에 예. 한창 차세대 나이스 불통 사태로 네, 네. 뉴스거리가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나이스가 새로운 세대로 바뀌면서 잘 정착해야 되는데 불안정한 시스템 때문에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나이스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나이스 업무 담당자는 엄청 고된 일이 되겠죠. 네. 그리고 올해 이 차세대 나이스로 바뀐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 업무 자체도 정말 힘든 업무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학교에서는 저 경력차 교사에게 조금 힘든 학년 그리고 좀 힘든 업무를 배정한 것은 아닌가. 라고 조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동료 교사분들께서 근조 화원도 보내고 추호 메시지도 남기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많이 슬퍼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서희초 주변에 엄청난 근조 하원과 매일매일 엄청난 많은 선생님들과 일반 시민들이 추모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서희초의 추모 공간은요, 우리 노조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다. 네. 자발적으로 추모 행렬에 동참한 것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동참했을까? 그 이유는 이것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고인이 되신 분의 사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진상규명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혹시나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고인이 되신 선생님께서 과도한 업무나 그리고 과도한 학급에서 일어난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 민원 처리의 고충 이런 것들이 사망 원인의 일부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정말 이 선생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닐 것이기에 서로 아파하고 그리고 서로 이것에 대해서 연대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모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네. 현장에 계신 선생님께서 겪는 뭐 대부분은 아니고 일부이시긴 하겠습니다만 네.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 사례 어느 정도인가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네. 선생님이 정당하게 지도를 할 때 어떤 학생이 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네. 정당한 생활지도 하나로 그 학생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라고 예. 모든 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학부모가 와서 왜 자기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 모든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느냐. 이거는 선생님의 잘못이다. 네. 만약 선생님 전체 학생들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예.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께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과를 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거 잘못 행동이야 지적을 하거나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 최근에 양천구 안타깝죠. 예, 최근에 양천구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피해 선생님께서 서울 교사노조 소속이시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맞습니다. 상황인가요? 그 사안이 발생한 건 6월 30일이었는데요. 네. 해당 학생이 금요일날 6교시에 상담 수업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네. 근데 해당 학생이 점심시간에 상담 수업을 받기 싫다는 의사를 계속 선생님한테 표명을 했고 네.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자 갑자기 학생이 욕설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책상에 있는 물건을 선생님한테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30여 차례에 거쳐서 구타를 했습니다. 발길질도 하고요. 선생님을 들어서 바닥에 내동댕이치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도 선생님이 학생에게 맞는 거를 봤나요?
안타깝지만 그것을 본 학생이 주변에 한 7, 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번 건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립니까? 열렸습니까? 네, 교보위를 신청하셨고요. 네. 지난 7월 19일 날 교보위가 교보위가 개최가 되었고, 네. 어제 해당 선생님 측으로부터 조치 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일단 학생은 초등학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조치인 전학 처분이 내려졌고요. 예. 그리고 선생님에게는 소송비 지원, 치료비 지원 등등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언론에 알려진 사례일 테고 이거보다 더 심한 사례도 혹은 또 비슷한 경험을 하신 교사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이렇게까지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들이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 원인으로 학생 인권 조례 얘기가 나오던데 수석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학생 인권 조례는 일단 부차적인 것이고요. 저는 네. 가장 문제가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에도 학생들한테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동학대 처벌법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상으로는 교사도 신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선생님이 교보위에 자기 학생들 신고한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의 상대방 학부모 측에서는 그렇다면 나는 선생님을 아동학대 신고할 거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 무고죄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따르면 네. 신고를 당하면요 무조건 검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경찰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 수가 없어요. 불기소 처분 같은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불기소 처분을 하지 못하고 검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네. 그러다 보면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선생님은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바에야 교권보호위를 열지 않지라는 그런 세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정당한 교사의 교육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알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례도 말씀드렸듯이 학생이나 일부 학부모들이 선생님 이러면은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라고 겁박을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내일 이제 교사부 선생님들이 모여서 집회를 여신다고 하는데요. 이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11시 정각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